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어요? 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은 많이 못 움직여요. 이제 녹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고객 이해와 설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네 번째 거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거. 지난번에 제가 순서를 좀 바꾸는 바람에 네 번째 챕터고요. 고객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미션을 좀 하나 드릴 건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미션은 스님에게 빚을 팔아라입니다. 빚을 좀 팔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죠? 빚을 좀 스님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혹시 종교가 불교이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네. 되게 저는 10명이면 한두 분은 다 불교 막 그런데 안 계시고. 어쨌든 이 빚을 좀 갖다가 이분들한테 한번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빚을 팔아야 되는데. 빚. 요새 알래스카에도 냉장고 팔립니다. 네, 잘 팔립니다. 전기만 들어오면 돼서. 긁어야 되니까, 가려워서 긁어야 되니까. 원래 이게 참빗인데, 아이고, 그죠? 저희 참빗. 예전에 저희는 참빗은 주로 그 머리에 있는 이 잡느냐고 많이 썼었죠. 이거 필수품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잡을 일은 없는데, 어떻게 파시면 팔릴까요? 이분들이 사실까요? 일단 머리가 가려우시니까 좀 긁으시라고. 그래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쉬운 거 같으면은 뭐 문제도 안 있어요. 또 선생님 앞에 팔아야지. 옷을 팔아보셨기 때문에 옷은 아니지만 빗을, 액세서리를 여기 옷에다가 어떻게 액세서리로다 이렇게 빗을 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다 빗을 꽂고 다니시라고 해야 되나? 신자들한테 선물하시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파셔야죠. 이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신자들한테 팔으셔야 되는데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여기 가면 기원장에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쓰고 하면서 여기 절에다가 그걸 뭐 필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해서 돈 내는 거잖아요. 이름 써주는 게 돈 내는 거라고 알고 있어. 자, 마찬가지로 빚도 파시려면 스님들이 사가지고 저희 오시는 그 분들한테 드리고 이거 하나씩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지 팔리지. 이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 긁을 필요가 있으신 분은 사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안 사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고객이 누구냐죠. 이분들이 빚을 가지고 우리는 저기 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빚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는 결국은 고객이 누구냐예요. 어떤 고객들한테 팔고 어떻게 설득을 또 할 건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매출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저희가 볼 땐 경영사상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냥 여기 맨 밑에 보면 어록이죠. 정주영 회장 어록.
길가에 나가면 돈 벌 것들이 눈에 즐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혹시 신사임당이라고 최근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별명입니다. 5만 원권짜리 지폐 있는 신사임당 아니고요. 옛날 신사임당 아니고 최근에 좀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기반에 썼던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예요. 그 친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단군 일에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영사장만 있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구나. 결국은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판매할지만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들지 않고 받아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다른데 어쨌든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봐도 단군 일에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는 없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경영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상품 기획인데 이거를 왜 써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실 게 있다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6개. 근데 6개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적어 놓고 이것만 그냥 외워 놓는 겁니다. 처음에. 6가지만 딱 외워 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요 정도로 뭐 외울 것도 없는데 사실 뭐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한 6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대신 순서만 정해놓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라이브 커머스 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개면 아마 하나에 1분씩 얘기해도 6분은 충분히 보내실 수 있어요. 시간 보내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품 하나 가지고 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점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그냥 이렇게 빈 페이지가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네, 뭘 쓰지라고 하기 때문에 뒷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거를 샘플로 한번 넣어봤어요. 남이 쓴 거 한번 보면서 쓰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또요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요구르트 말고 뭐더라? 요구르트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 우유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예요. 그런 제품인데 어쨌든 구성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 신뢰성은 이런데 그 대기업 유통점에 입점이 되어 있고 해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맛, 신맛이 약하고 단맛도 좀 줄이고 한 요거 좀 맛있는 그런 거. 누가 먹느냐, 그다음에 원료는 뭐를 썼느냐, 그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좋은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꼭 뭐 6개만 쓰지 않고 7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다른 분 것도 볼까요? 이렇게 썼죠. 같은 제품이긴 한데 내용은 조금 다를 거예요. 쓰시는 분마다 내가 어떤 데다 포인트를 줄 건지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씩은 다른데 어쨌든 가격이나 구성 혜택 요게 홈쇼핑에서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가격, 구성, 혜택. 보통 이제 홈쇼핑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혜택을 주고. 근데 홈쇼핑도 보다 보면 매일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구성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는 해요. 사은품 같은 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점, 그다음에 응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그리고 누가 먹으면 좋을지, 그다음에 유통기한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판매할지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타겟이죠. 누구라고 하는 거죠. 이 제품은 누가 쓰면 좋을지를 꼭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앞에 거는 비워드렸지만 구성, 가격에 대한 거를 제일 첫 번째로 써주고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쭉 기록해주고 차별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판매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용법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여성분들 쓰시면 다 사용법 안내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평판이 어떤지 신뢰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뭐 독성 시험에서 뭐 미국의 FDA에서 승인해 줬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핸드피켓 같은 거 딱 들어가지고 보여줘야죠. 미국 FDA 승인 제품 이렇게.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들 아니면 없으시면 다른 거 이렇게 판매가 뭐 선생님은 구두하시면 되니까 구두가 가지고 있는 구성 보통 한 켤레 파시잖아요. 한 켤레 팔면 얼마 나와요? 구두 가격 쓰시고 사은품 주실 거면 뭐 양말 한 켤레를 주신다든가 뭐 할 수도 있고 여기 써주시고 특징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에 맞춰서 판매하실 상품의 요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기 제품을 한 5분 정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하셔도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차별점. 어, 차별점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왜 이 제품이냐는 거죠. 동일한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나는 왜 내 상품을, 이 제품을, 어, 팔아야 되는지, 그게 차별점이에요.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특정이 되죠. 개인정보는 절대 개인정보는 예전에 개인정보는 지금은 개인정보는 안 쓰고 앞에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아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남자들하고 우리가 그런 거. 네, 근데 가끔에 입구 디자인 디자인을 쉽게 하면 되게 힘들어. 아, 운동하는 그냥 그거 보는데 아파요. 운동하면 이렇게 그런 운동하는 재질이 잘 늘어나는 네, 그걸 신발은 괜찮아. 아니, 프로그램 잘하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2만 원, 2만 원 들고 2만 원, 정리는 가지고 8고, 유행하는 게 순간들이 있고, 순간 같은 몇 가지 남았어요. 다른 안 나가. 근데 적응도 네이버에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사실은 인증
자, 다 쓰셨을 거고요. 원래 쓰고 그러면은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확인을 해서 안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표를 안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객의 마음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뭐 그냥 보시는 것처럼 구매 설득을 위한 핵심 스킬 그리고 고객 욕구 파악을 위한 제한 기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여는 거는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고객은 땡땡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라고 돼 있죠. 들어갈 거. 고객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뭐죠? 왜 제품을 왜 사죠? 필요한 필요한 거를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는 게 판매자가 한 얘기예요.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객은 필요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제가 주문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예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 왜 주문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 제가 주문한 상품이 마이크인데 주문한 이유는 뭐냐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말을 하면요 잡소리가 왠가 잡소리가 다 들어가요. 제 주위에 게 그죠? 그 다음에 음질이 깨끗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니까 영상만 잘 나가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영상이 잘 나가는 건 기본인데 말소리가 안 들리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냥 말을 하면 얘가 받아들이는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이렇게 대고 하면 되는데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신기 장착하고 제가 무선 마이크 달고, 요게 무선 마이크가 그래도 거리는 한 20m까지는 무선 마이크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딱 쓰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여기 무선 마이크 여기 달려 있으니까 깨끗하게 음질이 깨끗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겠구나,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그러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가지고 그 제품을 쓸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제가 필요하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사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재밌는 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인터넷에서는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죠? 근데 귀신같이 알고 파는데, 내가 무슨 상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놓고 검색하면 있어. 신기하죠?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런 상품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에요. 내가 쓸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가격이 딱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써도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 상품을 사게 돼요. 그래서 아직 안 왔어요. 도착이 안 됐는데, 제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라이브 커머스를 나 혼자 해도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러면 무선 마이크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는 한 개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이쪽으로 하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무선 마이크 두 개를 사고 수신기 하나짜리를 사가지고 장착을 해서 쓰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서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제품을 팔 수가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처음에 대화하듯이 하는지 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뭐 몇 번 해보고 대여섯 번 정도 해봐서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혼자 해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혼자 하셔도 되니까 처음에는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걸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이라는 거를. 아, 올릴까요? 네, 여기는 이제 도매 사이트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데 내가 판매할 제품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한두 개 사가지고 판매 연습을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은 드려요. 도매국은 내가 그냥 그 하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서 여기 등록만 돼 있으면 돼요. 등록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를 사서 해보고 싶은데 사업자 종목에 뭘 추가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 사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서 해보시는데, 패션 잡화, 뭐 의료 쪽 하시는 분들, 신발, 구두, 운동화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도매국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주로 물신발, 뭐 샌들 이런 거고, 가을 되면 이제 이런 거 안 신겠죠. 그러면 가을, 겨울에는 발이 시리니까 주로 실내에서 이런 거, 거실 실내화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 신는 건 뭐예요? 더신? 뭐 이런 거 신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제품들을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매 제품이잖아요. 자, 도매 제품들이다 보니까 가끔 한 개만 사도 되고 두 개 사도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만요. 상관없겠다. 공유되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0원짜리는 8개 사야 되고 1000원짜리는 최소 6개를 사면 돼요. 이렇게 사게 돼 있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도 되고, 이거 저렴한 신발들은 최소 2개. 이게 도매가로 사는 거예요. 도매가로 사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스마트폰용 무선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게 있는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하면은 이건 최소 2개예요. 19,600원. 이건 19,600원이네. 지난번에 주문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회사가 달라요. 같은 제품이지만 회사가 다른 거예요. 저거는 판매 도매점이에요. 저게 여기 있는 게. 근데 같은 제품 팔고 있는데 금액도 같죠. 최소 2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도 팔고 있고요. 이렇게. 나는 뭐 샀지? 저는 이거 샀어요. 이걸로다가. 근데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어요. 사시는 거는 어떤 거로 구매하셔도. 이게 새로 올라온 거거든요. 보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없었는데 엊그제 올라왔나 봐요. 새로. 이런 거 보통 2개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쓰면 딱 좋습니다. 음성용으로. 그래서 이런 거 무선 마이크, 이 제품 2개에 19,600원이고 최소 2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소매가가 얼마냐면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대 돼요. 한 개 살 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사는 게 더 싸요. 개수는 2개. 사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그냥 10,000원 해줄게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2만 원에 팔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훨씬 뭐 옆에 아는 사람 같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써보니까 좋아라고 해서 팔을 수도 있고 그냥 2만 원 받고 내가 이거 2만 원에 사서 소매가보다 훨씬 싸게 해줄게 해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뭐 더 필요하면 이거 하다가 고장 나면 그때 뭐 또 쓰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필요하면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그러면 자꾸 사게 돼 있어요. 구두 만드실 때 연장 필요하죠. 연장 안 사고 구두 못 만드실 거예요. 그 연장은 무조건 사야 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두를 만드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마찬가지. 지금 가을이니까 그 옷은 무슨 옷이라고 하지? 입으신 거? 네, 제들 입고 해서. 몰라요? 이것도 이렇게 일종이에요. 근데 요즘 닉스 같은 거 좀 많이 입으시니까 그다음에 가디건 같은 것도 다 가을에 겨울 상품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은 대부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 맨투맨 아니 옷 의류 그러니까 그거 왜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뿌듯해 가져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옷을 하면 제일 좋아요. 옷이 엄청 많이 팔려요. 네, 그죠? 괜찮은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맨투맨 보여드렸잖아. 판매하시는 거. 2명이서 팔잖아. 남자들 둘이서. 그거 좀 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고객은 필요하면 사지 말래도 삽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10마디 말보다 듣고 싶은 한마디를 하자. 이게 뭐냐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역으로 판매자가 되면서 저희도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사는데 고객 중심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 듣고 싶은 한마디.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과를 살까요? 청송사과 800원. 한 개에 1,200원. 이건 1,200원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지금이 제철이고 당도 12에 청송 꿀사과인데 같은 가격인데 한 개에 1,2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똑같아요. 그냥 청송사과에 대한 글자만 썼잖아요. 여기는 비싸죠. 1,800원이니까 무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황순남 씨가 재배한 사과입니다. 한 개에 1,8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쪽과 이쪽 거
보시고 어떤 사과를 구매를 하실까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나 800원짜리 사겠다. 사과는 똑같아요. 800원짜리 사겠다. 나 제일 저렴하잖아요. 800원. 같은 사과인데. 난 1200원짜리 사겠다. 1200원짜리. 지금이 제철이고 당도도 12, 꿀사과. 1800원짜리 사겠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얼마짜리 사겠다는 거. 아직 구매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뭐를 사야 될지? 자, 최소한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이 밑에 거로다가 대부분 많이 사시는 건데, 가격을 고려해서 이건 좀 좀 가격대가 좋긴 한데 가격대가 좀 높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 요거는 지금이 제철이고 당도 이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 뭐 충분하겠다. 이거는 왜 안 사셨어요? 800원인데. 제일 저렴하잖아. 딱 와닿는 게 이건 없어요. 그냥 청송사과 금액인데 요거는 당도라는 표기까지 돼. 12브릭스 이상. 꿀 사과야. 그냥 사과도 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비싸지만 요걸로. 이건 살짝 부담스러워서 뭐 요거나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되게 홈쇼핑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돼요. 그죠? 사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도 대부분 요거를 많이 살 거예요. 홈쇼핑에서는. 이유는 가격과 어느 정도 이건 너무 밋밋해. 근데 왠지 저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죠. 800원짜리 사과 속에는 당도도 확인도 안 되지만 가끔 제대로 안 익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썩은 거 이런 게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은연중에 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아요. 조금 더 비싸지만 이게 신뢰가 좀 가네. 라고 해서 대부분 사시고. 맨 밑에 거 사실 제일 좋은 거기는 해요. 이거는 정말 당도도 좋고 다 좋지만 정확하잖아요. 누가 재배했다고 했으니까 신뢰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신뢰성으로 따지면 무농약이고 화학비료 안 써서. 그래서 유기농이란 얘기죠. 뭐 그러면 친환경 아니면 그래서 제일 비싸긴 하죠. 근데 가격이 조금 센 거라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느냐 하면 누구한테 선물할 때 네, 내가 을이고 갑이 누가 있는데 선물할 때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선물용이 아니면 내가 먹으면 굳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리드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발굴할 때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 이름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고객들도 해당이 돼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잠재 고객은요.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객들이에요. 잠재돼 있잖아요. 누구와 살지는 몰라. 근데 그런 잠재 고객들을 부르는 방법인데 그게 리드라는 걸 쓰기는 해요. 1000명이다. 여기서 100명, 10명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잠재 고객 중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대박이죠.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1000명 중에서 10명이면 몇 프로예요? 1000명 중에 10명이면 퍼센트로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산수. 100%에 한 명이면 몇 프로예요? 100%에 한 명이면 1%. 그럼 1000명 중에 하나면 0.1%.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제품 팔다 보면 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그리고 띄엄띄엄 와. 띄엄띄엄 손님들이 와서 사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 보통 0.1%면 그냥 판매되는 거예요. 0.1%. 그 정도로다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사가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0.1%면 그냥 괜찮은데 가끔
우리는 판매해 보니까 2%에서 3% 나와요. 2%에서 3%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판매가 2, 3%면 고객 100명이 와서 두세 명이 물건을 사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5, 6%를 넘지를 못해요. 100명이 들어와서 5명, 6명이 사가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사가게 되면 그중에서 이제 계속 저희가 고객을 잡는 건데 5, 6명이 계속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계속 리스트화 시켜야 돼요. 고객으로 다 계속 쌓아놔야 돼요. 이분들이 나중에 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재구매. 구매 한 번만 하고 가는 고객들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단골. 네,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단골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 한 명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쉽습니다. 근데 기존 고객들은 한번 삐딱해지면 팽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새로운 고객 한 명을 끌어들일 때 100원이 들어가면 기존 고객 한 20원에서 30원 비용만 지출하면요. 관리가 돼요. 그만큼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신규 고객 모집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내가 새로운 고객만 유입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는 고객에게 생세일을 하고 생세 뭐를 하고 있죠?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제품이 어때요? 써보실래요? 제가 써보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아요.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설명? 설명은 설명인데 뭐를 제가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객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업은 결국 저희가 뭐 맨날 영업 얘기하는데 고객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품을 팔아요?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그 의료점 이런 데도 가보면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여우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이 여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손을 홀딱 빼놔요. 그죠? 가면 쉬지 않고 떠들어. 얘도 얘기하고 안 이쁜데도 막 이쁘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라 괜찮아요. 대부분 알면서 속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잘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설득하거든요. 제가 이 옷을 입어보니까 이 니트가 가을에는 딱 입기 좋고요. 색상 보세요. 원단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많아야 돼요. 내가 얘기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는요. 제품을 직접 써보셔야 되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품에 대한 지식 이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 혼자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외운 거 어느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질문이 들어왔을 때예요. 제가 답변을 못하면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생이잖아요. 생인데 질문은 뭘로 들어와요? 채팅 글로 올라와요. 글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글을 보고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면. 답변을 못하면 대부분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나도 저거 궁금했는데 내가 질문할 걸 저 사람이 대신했네?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거 보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품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처음에 두 분이 하시라는 것도 내가 모르는 거는 옆에 분이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쇼츠들이 처음에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옆에 누굴 들고 오냐면 사장님 오시라고 옆에 있더라고 그래요. 하면서 가끔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채팅창 딱 보고 있다 내 모르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사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딱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답변할 수는 없죠. 근데 옆에 사장님이 있으니까 사장님은 다 알아, 웬만한 거는. 그 질문 왔는데요. 사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지? 바로 답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29,800원이었는데 3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휴어스트가 발음을 하다가 이거는 28,9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29,800원이 28,900원이 된 거야. 이럴 때 누가 물어내야 되죠? 말 잘못한 휴어스트가 물어내야 돼. 자, 그걸 위해서 옆에 사장님 있으면 아니에요. 잘못 얘기해. 29,800원인데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다가 뭘 쓰게 합니까? 이거 뭐죠? 핸드티켓. 여기다가 금액을 써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휴어스트가 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29,800원. 근데 보면은 28,900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9,800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핸드티켓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거를 듣고 써있지 않냐고 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끔 말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문서. 그죠? 네, 녹취록보다 문서의 계약서가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이거 그냥 핸드피켓에 금액 그냥 쓰는 거 아니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을 안 겪어봤겠어요? 홈쇼핑에서 이미 겪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얘기할 거리가 많아야 되고 상품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거절했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거절할 땐. 저도 상품을 가끔 구매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보면 어디는 제품 배송이 되게 빨리 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데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배송 준비 중, 아니 3일이 지났는데 근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 하면 배송을 했는데요. 이건 택배사가 잘못해가지고 택배사에서 제품을 보냈는데 우리 집은 충청북도 청주예요. 근데 제품이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 안산으로 가요. 이게 뭐 문제냐면 안산 갔다가 잘못 왔네? 빠꾸시키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시 물류센터 가요. 그 다음날 얘가 하루 지나서 물류센터 갔다가 대전으로 가요. 청주로 들어와요. 그럼 벌써 이게 물류센터만 얘만 계속 택배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4일 정도 걸려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성이 막 떨어지죠. 그게 결국은 웃겼던 현상은 뭐냐면 그 회사가 저 때문에 택배업체를 바꿨죠. L사를 이용해다가 C사로다가 바꿨어요. 저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설득하실 때 만약에 이벤트를 하실 경우 있어요. 니트를 사면 혹시 니트 사면 뭐 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액세서리를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치라는 건 그냥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 통계청 근거, 통계청에서 만들어 온 수치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걸 인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을 통해서 상대가 얻는 가치가 고객이 얻는 가치죠. 이게 이점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 필요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은 하나인데 이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징은 있는데 그래서 이점이 뭡니까? 또 고객들은 나한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그 어떤 이점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도 필요하다? 왜? 그 이점은 뭐냐?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 먼 거리에서 잡음 없이 들어가는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뒤져보니까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3M의 이젤 패드입니다. 3M의 이젤 패드.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저희가 설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거. 자, 이젤 패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젤 패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보셨던 요거는 3M에서 했는데 뒷면에 접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 같은 거죠. 다른 도구 없이 붙였다 뗐다. 풀 안 붙여도 되죠. 포스트잇 떼는 거는 그냥 떼서 붙이면 붙고 띄면 떨어집니다. 깔끔해요.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탈부착이 가능하죠. 본드 같은 거를 붙였다 띄면 저게 제 지저분합니다. 다음에 중이도 고품질의 중이에요. 그래서 뒷면에도 번지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잘 구겨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점이에요. 자, 3M에서 제작했어요. 3M이라는 회사는 되게 큰 회사예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기업에서 만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3M 그러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 자체가 이미 보증이 됩니다. 아까 손잡이 달려있는 것도 휴대나 이동이 간편하죠.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손잡이도 있고 3M에서 만들었고 포스트잇 뒤에 있어 탈부착 씻고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갔네. 아까 이건 했던 거고요. 판매 전략 여러분들이 아마 쓰신 것처럼 상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이 얻게 되는 이점은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제품을 열심히 설득을 다 했는데 자, 저희가 후킹이라는 걸 해야 돼요. 고객을 확 잡아 끌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이 지금입니다. 지금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그 다음날 그 후드스는 그 다음날 방송하면서 홈쇼핑 보면 지금 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이 지금 또 사라고 그래요. 그죠?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는 다 속습니다. 지금. 왜 지금 구매해야 됩니까? 이런 혜택을 지금만 드리니까. 내일은 앞으로 이런 혜택은 없어요. 오늘만 이 혜택이에요. 그 내일 텔레비 틀면 똑같이 그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속고 삽니다. 재미있게. 알면서도 속는 것, 알면서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판매하시면 되고, 이 상품의 특징과 이 상품 구매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고객한테 항상 설득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지금 사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나만 파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럼 그걸 왜 어떤 설득이 필요해요? 왜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인지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제품을 왜 사야 돼? 라고 거꾸로 고객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사야 돼요? 지금 왜 사야 돼요? 왜 다른 데도 많은데 본인이 판매하는 걸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에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내 거야? 왜? 내 거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 거죠? 내가 이쁘니까 내가 보고 사시면 돼요. 내가 입은 게 옷이 핏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핏이 아주 멋지게 나올 거예요. 이거 입고 다니시면 다 쳐다봐요. 지나가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내 건지를 이유를 다 갖다 붙여야 돼요.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인데 첫인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첫인상. 자, 첫인상을 딱 봤을 때 결정하는 게 몇 초 정도 걸리세요? 첫인상. 이 사람 어떨 것 같다. 딱 보고. 몇 초면 해결이 될까요? 5초. 5초면 돼요. 5초면. 아, 이 사람은 어떨 것 같다라고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첫인상 보고 하는 거는. 뭐 10초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연애 결혼 아니면 맞선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맞선을 보러 나갔다 딱 보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 몇 초 걸려요? 5초면 돼요. 5초면. 딱 보고 나서 5초면 아, yes, no가 나오는 거예요. yes, no. 자, 5초 안에 채널이 고정이 돼야 되고요. 시선이 딱 고정돼야 돼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홈쇼핑이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 보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시선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굽니다, 이거. 시선 끌어야 돼. 이거 안 흔들면 안 쳐다봐요.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사람들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시킨. 자, 오늘 판매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제품이 뭐냐고요? 라고 그냥 설명 들어요. 길이가 짧아서 임팩트 있게 딱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오프닝인데 여러분들이 약 30초만 딱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오프닝하고 30초 동안 말할 거를 외워놓으라고 그냥. 그거 반복해서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30초 정도 할 거. 왜냐하면 30초 동안 버벅대고 있으면요. 귀에 방금 가만히 안 돼요. 말이 계속 버벅대요. 그래서 30초 동안 그냥 쭉 끌고 가세요. 하다 보면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뒤로다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워놓는 게 좋아요. 한번 방송이 잘 안 되면 뒤에까지 계속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관심 있어 하는 거, 지갑을 열 거냐 말 거냐는요, 가격에서 많이 결정이 되죠. 예,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면 사은품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사은품이 적으면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던가.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막혀 있는데 예전에는 네이버 쇼핑에서도요, 막 할인율이 300%막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할인율 그렇게 적용하면. 자, 할인을 많이 해주라니까 10만 원 써놓고 뭐 한 5만 원 단가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만 원짜리 제품인데 5만 원 쓰고 할인 많이 해줘서 2만 원 할인해 주는 걸로. 예전엔 그게 먹혔는데 지금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율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왜 그걸 했었느냐? 일단 고객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판매자 중심이 아니고 고객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스토어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인율을 좀 많이 높였었죠. 근데 지금 약간 조정이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은 질문을 통해서 열리고요. 질문을 한 것만큼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하시다가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라이브 다시 보기 돼요. 다시 보기 되니까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많이 받은 질문들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이브 할 때 거기 들어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질문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고객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또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욕이 해소되면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궁금한 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 나중에 이상 없으면 구매를 하죠. 알면서도 지금 알면서도 못 만드는 제품 있죠. 저를 보시면 아시죠. 대표적으로 홍보 제품. 머리 나는 같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죠? 머리 나는 거는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도 영구적이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안 좋아요.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르는 거 있어요. 이거 매일 발라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매일 바르려면 이것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몇 번 바르고 계속 머리가 자연히 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제품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제품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탈모 예방 제품은 많아요. 예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탈모 예방.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설득할 때,
시간대별로 다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생활용품 오후 2시. 그 다음에 주부들 대상으로 해요. 장 보러 가기 전에는 생활용품 팔아요. 그죠? 장 보러 가기 전에 이런 거 팔고요. 만약에 명절, 추석 때 명절이다 그러면 추석 때 다 뭐 팔았어요? 추석 명절 상품 팔았죠. 홈쇼핑 다 똑같아요. 추석 명절도 다 팝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 뭐해? 오늘 저녁 준비하셔야 오늘 굴비 준비했어요. 저녁 고민하지 마시고 굴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항상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장 보러 가실 거니까 어차피 장 보러 갔을 거는 굴비 준비 이거 사서 하세요. 매일같이 뭐 걱정해요? 주부들은요. 반찬 걱정하시잖아요. 어떤 반찬 준비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얘기해 주는 거죠. 홈쇼핑에서 근데 요거를 언제 하느냐? 되게 저녁 때 되면 합니다. 오후에. 이거 생각하게끔 주부들이. 자, 여러분들이 그 하루의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계시면 이 상품은 언제 판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 시간대에 고객이 가장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하는 시간에 보시면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가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주부들이에요. 집 청소하고 아침 먹고 딱 끝나고 나면 약간 휴식 시간에 TV를 대부분 틀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홈쇼핑 주부들 대상으로 나오는 것들. 시간대별로다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지에 대한 거 이런 거. 애기들 키우는 사람, 육아하시는 분들. 주부들이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니까, 점심 식사 전까지니까 그 시간대에 많이 홈쇼핑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달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10시부터 12시는 뭐예요? 한참 일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홈쇼핑에 안 들어오죠. 점심시간 이용해서 보통 들어와요. 식사하고 나서 보통 12시 반에서 1시 반 정도, 2시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고 퇴근할 때쯤 돼서 한 5시쯤 그 정도 돼야지 홈쇼핑 같은 데 들어와서 봅니다. 제품 인터넷 들어오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쉬는 분들이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또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런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타켓을 잡아놓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냐,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거냐. 아까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 왜 꼭 이 제품이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그걸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설득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꼭 설득하셔야 돼요. 아마 홈쇼핑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꼭 사라고 하잖아요. 내일은 없다. 뭐가 안 판다. 오늘만 이 가격이다. 그죠? 내일도 가보면 내일도 오늘만 이 가격이다. 같이 팔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게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난 이미 샀으니까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연히 보면서 하하 어제 샀는데 오늘도 똑같이 팔고 있네. 네, 이걸 가끔 보는 거죠. 이미 산 분들이 뭐 들어가서 또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해도 그 제품은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이 제품을 구입하느냐? 후는 뭐냐면요. 저희가 타켓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타켓 고객이면요. 만약에 구두를 파시면은 저희 모두가 타겟이 될 수는 없어요. 한정적이죠. 고객은. 그래야 그분들을 이 제품을 구입할 사람들만 딱 모아 놓으셔야 돼요. 여성이고 연령대가 되게 몇 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다면 누구한테 판매해야 될 건지. 근데 20대에서 50대까지 있다? 전부 구매하는 게 다 달라요. 옷도 아마 다 다르잖아요. 구매하실 때. 그 성향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판매할 제품은 누가 주로 많이 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타겟 고객이에요. 또 고객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때 어려운 게 뭐냐?
아무나 다 사는 제품들은 없어요.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명한테 똑같이 문자를 보내도 100명이 안 사는 이유는 그중에 필요한 사람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Y입니다.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왜 사야 되지? 이거를? 이거 USB 허브인데. 이 USB 허브는 왜 사야 될까요? 사야 된다고 하시면. 이거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 USB 연결하는 허브 이런 거 있으세요? 노트북에 컴퓨터에 USB 연결해서 많이 쓰는데, 사무직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 왜 쓰죠? 이런 거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컴퓨터에 보면 USB 꽂는 데가 몇 개예요? 보통 4개 정도 있어요. 앞에 뒤에 2개, 뒤에 2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USB 장치들이 이런 게 USB 장치들인데 이게 많으면 다 꽂을 수가 없죠. 이게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5개를 못 꽂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USB만 딱 만들어져 있는, 이 USB만 꽂을 수 있는 장치예요. USB 허브. 그래서 하나만 딱 USB에 연결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USB 4개를 다 쓸 수 있죠. 언제든지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해지는 거죠. 컴퓨터 뒤에 찾아서 집어넣기 힘들어요. 그냥 컴퓨터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필요할 때는 여기다가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USB하고 연결해서 쓰는 게 많아요. 자, 이것만 쓰느냐? 아니죠. 이것도 뭐냐 하면 USB로 연결해야 돼요. 여기 딱 보시면 지금 제가 하나 딱 쓰더라도 줌으로 다 방송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내보내려면 카메라, 마이크 전부 뒤에 뭐가 꽂혀요? USB예요. 뒤에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넘기는 것도 USB 장치예요. 이게 수신기가 있어야 돼. 전부 다 USB니까 벌써 몇 개예요? 3개 연결했어요. 노트북에는 USB 3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USB 장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이런 USB 허브라는 제품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 연결해. 여기다 또 뭐 꽂아요? 이거 꽂을 데가 없어요. 얘도 USB인데 3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4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가끔 일을 하다 보면 USB 요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거 꽂아야 돼요. USB 허브가 있으면 편해요. 꽂다 뺐다 하기가.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USB를 팔 거예요. 자, 이 제품을. 이거 없으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에 샀는지 가격을. 이게 아마 10,000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살 때. 이거 어디서 샀느냐 하면 아까 도매하는 데서 샀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USB를 동시에 같이 꽂아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그럼 다른 제품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3개밖에 못 꽂는데 얘는 4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거는요, 8개짜리도 있어요. 훨씬 기른 거. 근데 가격이 더 비싸요. 보통 4개 정도까지는 많이 쓰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이크. 그죠? 근데 마이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내가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역으로 얼굴을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면 웹캠,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연결해주는 장치가 USB 장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품들을 왜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골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골드.